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요즘에 그 예능 프로 야구 여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 여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생겨서 너무 저는 좋았고 네. 어떻게 하면 이 야구 여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을지 저도 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 근데 또 네. 우리 곽대희 감독이 여자 야구 방송엔 다 출연했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게도 지금 그쵸. 예, 야구 여왕에서 네. 물론 메인 패널은 아니지만 상대 팀의 에이스로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 야구 여왕 팀을 그냥 씹어 드셨죠? 아유 아닙니다. 아, 그걸 보면서 네. 좀 시원하더라고. 아 그래? 아, 왜냐면 네. 저 야구 여왕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팬이기는 한데 너무 잘해버리면 또 그게 또 곤란해. 네. 저는 사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일단 첫 번째 네. 저는 너무 저를 부각시켜줘가지고 놀랬고 아니 나는 무슨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야 되나 싶 조금 많이 부담스러웠었고요. 네. 사실 생각보다 제가 좀 샤이해가지고 많이 놀랬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 잘 표현해 주셨다고 이제 감사 인사는 드렸죠. 아니 샤이하다는 네. 분이 네. 야구 방송은 다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곽대희 감독이 미쳤대도 여자야구도 이제 다음 주에 해설하는 장면도 나오겠지만 이번에 그 야구 여왕에도 나왔죠. 그 전에 마녀들에도 나오고요. 샤이하다는 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야구고 좋아하고 네.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야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곳에 일단 비춰보자. 네.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여자 야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다각도의 매체에다가 좀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까지 많은 기회가 있을 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네. 어쨌든 야구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했던 선수들이 야구를 접하는 거지만 저는 처음에 조금은 쉽지 않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 야구라는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제 도구를 써야 되는 종목이고 룰도 상당히 복잡하고 많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첫 회 보고 나서 네. 와, 이 선수들 확실히 그래도 운동을 하던 가다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타격이라든지 던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야구 여왕에 출연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 레전드 여자 선수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각기 종목에서 굉장히 원탑이셨던 분들이고 메달리스트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버스터즈 팀으로 경기를 했었을 때에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저는 이제 야구 여왕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도 봤고 같이 연습 경기도 해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그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를 느꼈고 정말 직감적인 직감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레알 레전드들이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습량이 현역 때만큼 하셨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본인들만의 루틴이라던가 본인들만의 어떤 운동을 했었을 때 그런 체계적인 프로세스, 식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리마인드, 마인드셋,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에 대한 여러 심리적인 것들 얼마나 그 선수들은 준비를 많이 해왔겠어요. 그런 분들이 여자 야구를 접했었을 때 단순히 그냥 치고받고 던지고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뭐 1화 때 네. 트라이아웃을 했고 이제 2화 때 리얼 디아몬드랑 경기할 때 상당히 힘들어했죠. 힘들어했죠. 네, 거기에 이제 추신수 감독님, 뭐 이대영 코치님, 김동현 코치님, 윤성민 코치님, 코칭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일단은 여자야구의 최고의 팀 리얼 디아몬드하고의 경기를 보시고 놀라셨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고 있는 야구 여왕 선수들의 블랙힌즈의 이 선수들의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좀 많이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많이 느끼셨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제작진들이 노린 거겠지만 네. 경기를 처음에는 되게 못하다가 점점점 잘해서 나중에는 뭐 엄청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첫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악플을 많이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작진의 의도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는 봅니다만 그냥 단순히 보이는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연습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룰도 잘 모르고 막 이래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만 이제 점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경찰청 팀과의 경기, 정식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이겼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버스터즈.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는 좀 살짝 사실 버스터즈 팀에게 살짝 좀 실망했어요. 점수를 그러셨어요? 너무 많이 줬어. 아, 저희요? 네. 네, 초반에 점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실 저희 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버스터즈 팀의 이제 실력과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하면서 봤습니다만 처음에 진짜 지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긴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그 상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서로 실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솔루션에 따라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버스터즈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25년도까지의 버스터즈의 스타일은 조금 초반에 흔들림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저희도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블랙힌즈 야구여왕 측에서도 네. 리벤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하세요? 네, 근데 네. 사실 저희가 뭐 일정도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네네. 거기서 이제 다시 경기하자고 하시면 할 거냐라고 여쭤보셨었을 때 네. 전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왜요? 질 것 같아서? 네. 저는 처음에 이 여자야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저도 이제 엘리트 출신이고 소프트볼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이제 실업팀까지 해왔지만 사실 저도 그냥 운동하는 게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전문적이거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는 저의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좀 가볍고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구여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스포츠인들의 원탑들이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선배님들 같고 나이는 제가 많지만 그렇죠. 예, 선배님들 같고 더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 드리고 계속해서 응원해 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컨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신선한 소재로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좀 더 다이나믹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 구장 사이즈가 사실 지금 한국 여자야구는 원래 남자 야구 성인 사이즈에서 합니다. 동일한 사이즈에서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야구여왕에 대한 구장 사이즈는 지금 리틀 야구 사이즈고요. 맞아요. 예, 투간 거리도 투수와 포수 거리가 14m이고 네. 홈에서부터 1루 베이스까지가 원래 리틀은 18m인데 지금 20m로 해놨어요. 리트보다 좀 더 길게. 네네, 맞아요. 오, 그렇구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 거리만 조금 길고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리틀 야구장 사이즈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더 재밌어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성인 구장에서는 홈런 나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요. 네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리틀 사이즈이기 에서 때문에. 하니까 네네. 예, 거기서 이제 홈런도 나오고 네. 사실 여자야구 초창기에는 네. 그 리틀 야구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초창기 때. 예, 초창기 때요. 그렇구나. 2007년도 연맹이 생기고 나서 그 전부터 여자야구 대회는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강환 감독님, 주성노 감독님 여러 감독님들이 계셨었고 그분들이 네. 이제 저희 여자야구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연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연맹도 만드시고 대회도 만드셨는데 그때 초창기 때 2008년도까지는 장충 리틀 야구장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홈런도 나오고 네네네. 아기자기하게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야구 여왕의 선수들이 구력은 얼마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네. 경기가 된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 했었던 우리 곽대희 감독이 또 출연했었던 마녀들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리얼 여자야구의 규칙이나 구장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했었던 네, 제대로 간 거였고요. 거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정말 리스펙할 만한데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능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래도 조금은 뭔가 조절이 좀 필요했었어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야구 여왕이랑 마녀들이랑 조금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뭐 구장 사이즈, 저희는 마녀들은 좀 큰 사이즈에서 했었고 야구 여왕은 지금 작은 사이즈에서 하고 일단 선수단 구성도 다르고.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선수단 구성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야구 여왕에 리스펙하는 부분은 네. 정말 여자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는 그 부분을 정말 감명받았고 네.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여자 야구에 대한 애정도 이런 것들도 되게 높아지신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이 하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잡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다 앞으로 미래의 여자야구 선수들이 보면서 그 꿈을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이 야구 여왕에 출연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처음에 생각했었던 에이스로 꼽았던 선수와 현재 네네.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번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처음에는 네. 주수진 선수 주수진 네. 선수. 그리고 장수영 선수 네, 두 분이셨어요. 그렇구나. 처음에는 네. 저는 주수진 선수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저도 네네. 주수진 선수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아야카 아닙니까? 우리 네. 아야카 선수하고 네. 신소정 선수는 제하고. 진짜요? 네, 왜냐면 아야카 네. 선수는 사실상 야구 선수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프트볼 선수 출신이었으니까. 예. 게다가 우리 여러분들 트라이아웃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캐치볼 하는 것만 봐도 확실히 다른 네, 그런, 실력자다. 네, 거기 참가했던 선수들이 놀랬잖아요. 네. 그렇죠. 신소정 선수는 지금도 이제 현역으로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소정 선수와 아야카 선수는 제하고 네. 네, 우리가 이제 꼽아 보는 거거든요. 네. 말씀 안 주셨는데 잘 말했네요. 네네네. 네. 지금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현재 누가 제일 에이스다? 저는 송하 선수. 저도 송하 선수. 네. 보는 눈이 똑같네요. 네, 송하 선수. 그렇지만 네. 여전히 주수진 선수가 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왜 송하 선수를 처음에 꼽지를 않았냐면 네. 진짜 야구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오로지 이 테니스 선수 출신만의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타격과 그 수비 잘하는 거는 좀 사실 좀 놀라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네. 지금은 점점점 더 경기도 하고 이제 훈련도 하면서 룰도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송하 선수가 거의 에이스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블랙퀸즈에서는 이제 타선적인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오나 선수, 김오나 네, 주장님, 김오나 네, 그리고 송하 선수. 그리고 저는 수비 면에서는 박하연 선수를 진짜 저도 눈여겨봤어요. 저도 박하연 선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 너무 솔직히 멋져요. 수비 네. 중에서 내야에서 제일 든든한 게 박하연입니다.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1루수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야수들의 그런 바운드 볼에 대해서도 대처를 되게 잘하고요. 네. 그 백핸드 잡는 거 보고 놀랬어요. 네, 그 추신수 감독님이랑 놀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우리가 이제 사회인 야구 이제 남자들도 네.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건 이제 사회인 야구지만 사회인 야구에서 내야수들이 지가 개판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막 사방팔방으로 다 날라오는 것을 네. 박하연 선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캐칭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일단 잡는 게 먼저예요. 1루수는요. 베이스를 밟고 이 아웃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박하연 선수는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블랙펄스에서도 활동했었을 때 그렇죠. 사실 저는 주 포지션이 포수가 아니었어요. 네. 블랙펄스에 있었을 때 우리 원주영 감독님의 그런 탁월한 선택으로 제가 포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포수들이 1루랑 3루로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던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그때 당시엔 또 어깨가 좋아가지고 제가 막 1루랑 3루에 던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1루 3루의 포수 출신이잖아요. 네. 정말 맘 놓고 던집니다. 정말 잘 잡아줘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펄스가 굉장히 이제 명문 팀으로 또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 갑자기 블랙버스 얘기가 나서 하는 말씀인데 곽대희 선수가 뛰던 당시에 블랙버스는 네. 전국 최강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리얼 디아몬드와 같은 네. 느낌이죠. 거의 모든 대회를 전국 대회를 거의 다 쓸어버리던 그런 진짜 압도하는 실력의 그런 팀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신상민 총감독님을 계셨었을 때 그때 또 국가대표 감독님도 네, 하시고. 맞아요. 네.
지금도 이제 한국 여자야구를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직접 그 경기를 세워서 말씀 주신 게 저희가 전국대회 36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6연승이요? 네. 야 미쳤다. 네, 그 비가 와서 추첨으로 진 거 빼고는 네네. 36연승을 했다고 말씀 주셨었어요. 경기만 한 걸로 네. 쳤을 때 네. 그러면은 한 2년 3년 한 번도 안 진 거네요. 네,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예. 진짜. 네. 일단은 지금 주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가 그렇죠. 사라가는데 네 얘기가 할 말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인데요. 예, 네, 여자야구는 정말 에피소드가 많답니다. 아, 에피소드 많아요. 네. 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는 지금 현재 한창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 어제 첫 방송을 했었던 2부작이죠. SBS에서 하고 있는 미쳤대도 여자야구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쳤대도 여자야구를 제작하신 SBS 네. 그리고 거기에 도준우 PD님. 네, 도준 PD님. 예,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알 PD더라고요. 그쵸. 예. 제가 그때 뵙고서 어디서 많이 뵀는데요 그랬더니 저 그알에서 봤을 네.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네. 거기에 가장 그 핫한 SBS 스페셜의 그 26년도 첫 번째 방송을 한국 여자야구를 알리는 데에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결정이고 네 아무튼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 한국 여자야구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스페셜 다큐를 찍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한국 여자야구 선수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시면서 그런 애절한 마음들을 잘 담아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첫 방송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정말 긴 시간 네. 미국까지 따라가면서 맞아요. 예 그리고 선수들 훈련하는 곳곳 다 다니면서 그 촬영하고 대치중학교와의 경기 때 우리 이게 둘이서 중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촬영하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김나경 선수 일본에서 생활하는 네. 장면까지도 촬영하는 모습 야 진짜 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와 준비와 여러 가지들을 했었을까라고 하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여자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자체나 기업체에서 많은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여자야구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역할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사실 정말 이 친구들 스스로가 WPBL 트라이아웃을 한다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직접 자비로 계획을 하고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SBS 스페셜 다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의 이런 계획과 매체들의 준비들이 좀 뭔가 합작이 잘 됐다. 그러니까요. 예. 신기하죠.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았어. 네. 만약에 걔네들이 떨어졌어 봐. 합격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아주 좋은 방송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시청률이 1.몇 프로 1.3%. 1.3%. 네, 맞습니다. 어제 방송 뭐 적지 않은 수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서 더 많은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SBS 미쳤대도 여자야구 그리고 채널 A에서 하고 있는 야구 여왕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 방송들 전부 다 넷플릭스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네.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 본방 놓치신 분들은 한번 그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